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테크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필입니다. 네, 오늘은 텔라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제가 텔라닥에 대해서 오늘 뭐 해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프리장 때부터 텔라닥이 좀 심상치는 않더라고요. 너무 좀 과도하게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텔라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텔라닥을 조금 이제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프리장이 원래 좀 더 빠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장이 안 좋을 땐, 혹은 악재가 있었을 땐, 그 본장 들어가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30분 정도는 한 마이너스 10%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제 좀 자료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는 좀 애매하게 좀 다시, 역시 이제 좋은 회사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올라가서 지금 과도하게 빠진 상태는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하실까봐 좀 자료를 좀 급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EQ 어닝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 또 리뷰를 해 주셨고, 주로 이제 실적 위주로 리뷰를 좀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 말고 컨콜에서 나온 내용을 좀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제목에 적은 것처럼 시장이 과도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콜의 좋은 뉴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격이 지금은 그렇게 고점에 있거나 굉장히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파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너무 두렵다, 그것 때문에 좀 공포의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실 텐데, 뭐, 이런 자료들은 다른 분들도 얘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진 내용 중에 EPS가 미스가 났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86, 마이너스 0.86인데 0.32나 더 떨어진 거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나머지들은 비트한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EPS, 어닝에 대해서, 그렇죠? 어닝이 이제 미스 난 거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반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좀 이해는 갑니다. 왜 이해 가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캐시가 783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넷 로스에 보시면 133이 마이너스입니다. 133 밀리언 달러가 마이너스니까 지금 현재 캐시를 783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EQ에 지금 미스 난 게, EQ에 적자가 난 게 133 밀리언 달러니까, 지금 여기서 빼자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요 133이 적자가 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캐시가 783 밀리언 달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폭이, 이번에 EQ에서는 133 밀리언 달러가 맞는데, 지금 보시면 올해 여기 6months죠. 그러니까 이제 반기죠. 반기 동안 333 밀리언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거의 1년으로 치면 666 밀리언 달러가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넘기겠지만 내년에 현금이 조금,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현금 자산이 굉장히 고갈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기관들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숫자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매출도 중요하긴 한데 얼마나 이 적자 폭이, 물론 감소는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333인데 13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한 200, 1Q에는 마이너스 한 200 밀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적자 폭이 좀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적자 폭이 줄어든 건 맞지만 우리가 기관들이 컨센서스를 가졌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자가 컸다라는 것 때문에 좀 과도하게 매도를 한 게 아닐까. 그리고 과도하게 매도를 하자마자 일부 기관들 혹은 이제 개인들이 이 정도면 너무 매력적인 가격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저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뭐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그리고 컨콜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
좀 몇 가지 이제 내용들 물어보신 내용에 대한 답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한다는 아마존의 케어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컨설팅 회사의 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라스트 마일 케어에 대해서 우리가 라스트 마일은 가장 고객의 접점에 있는 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문 간호사 사업이나 뭐 이런 쪽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원들에게 직접 약을 전달하고 집에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딱 아마존의 서비스랑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이게 CEO 제이슨 골비치가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길 뭐 좋은 굿 퀘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것이 시장에 매우 중요한 발전 부분이자 제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조금 우리가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 제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뭔가를 수행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뭔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마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존이 그러니까 누가 직접 가는 서비스가 좋은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직접 가는 거면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거니까 사실 이 텔라닥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현장팀을 소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격 진료에 집중을 하고 비용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지금도 왜냐하면 적자폭이 사실은 좀 작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런 직접 방문을 인펄슨 한 걸 실제 수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약간 이건 좀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뭐 굉장히 이게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서 우리가 수행하기 힘들고 CEO가 그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자, 여기는 조금 텔라닥에 어찌 보면 아마존 대비해서 약점을 얘기를 한 거였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좋은 점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 만성치료 회원 증가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린 것처럼 이 원격 진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만성질환자, 만성질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뭐 앱 같은 걸 이용을 해보시면 MAU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MAU가 무슨 뜻이냐면 Monthly Active User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면 회원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회원 수도 많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활성화된 회원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원당 얼마나 많이 쓰는지, 얼마나 결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는지 그게 정말로 플랫폼 사업자들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성치료 회원은 자, 이게 조금 노골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분들이 골드 클래스 회원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아픈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자, 자꾸 이제 백화점으로 치면 소위 말해서 VIP 회원이라는 거예요. 계속 자주 찾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출하시는 분. 자, 근데 리봉고 제품군에 등록된 회원 수를 보면 전년 대비 45% 증가한 71만 명이에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성치료 회원의 20% 이상이 현재 하나 이상의, 그러니까 이 상품, 이 서비스 이용하고 저 서비스 이용하고 이렇게 교차 판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6% 정도 증가.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증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회원이 먼저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교차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이 먼저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순서상으로 봐도.
예, 그래서 일단 만성 프로그램 수도 그러니까 일단 회원이 늘어나고 만성을 멀티플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느니까 만성 프로그램 수가 전년 대비해서 또 60%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 상업적인, 여기도 물론 상업적이지만 일반 소매 기업, 소매 판매 기업이라고 치면 VIP 고객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 번 쓰고 한 번 사용하고 그러니까 한 번 이용하고 그냥 안 쓰는 그런 회원들이 많다는 게 아니고 지금 소위 말해서 VIP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 맞습니다. 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텔라닥의 무기 제가 프라이머리 360이라고 한번 기존에 설명을 해 드렸었죠. 이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해서 1차 진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가 고혈압 진단 최초 진단으로 발견을 했고 25% 당뇨가 최초 진단을 해서 발견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 그 텔라닥에서 여기 보시면 70개의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서 보통 나오는 것들이 비만이나 고혈압, 불안, 우울증, 당뇨병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갑자기 뭐 팔이 골절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텔라닥은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 진료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 원격 진료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 쪽으로 잘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프라이머리 360이. 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성질환이 VIP 고객인데 VIP 고객의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가지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70가지 진단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빨리 발견해서 빨리빨리 우리의 고객으로 편입시키자라는 겁니다. 자, 뭐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2분기 동안 프라이머리 360 출시를 위해서 몇 가지 새로운 거래에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 지불자 라고 해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국가 지불자라고 되어 있는데 내셔널 페이어라고 해서 그 주체랑 이제 계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국제 시장에서 우리는 여기 텔레포니카라는 회사랑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 텔레포니카라는 회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스페인 통신 사업자고요. 직원 수가 11만 명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사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텔레포니카의 브라질 자회사, 그러니까 텔레포니카 전체랑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 텔레포니카의 브라질 자회사이자 해당 국가의 주요 통신 회사인 비보라는 쪽에 6천만 명 이상의 고객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6천만 명? 6천만 명 이상의 고객이? 이거는 좀 해석이, 아니, 여기 스페인의 통신 사업자가 11만 명인데, 여기 6천만 명? 이건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텔레포니카라는 이 회사의 브라질 자회사이자 그쪽 사업자랑 이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뛰어넘어서 비욘드 아메리카 한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남미 쪽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확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좋은 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JP 모건의 직원이 그 관계자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회원이 몇 명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글이 길었어요. CEO의 이제 뭐 그런 스크립트가 길었는데 다 읽어봤는데 답이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뭐 누구랑 뭐 어떻게 맺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 지금 B2B 비즈니스고 사실은 이제 계약이 아직 좀 분명히 논의 단계인 고객도 있을 거고 이렇게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이 되었다면 사실은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논의 단계인 고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나 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글로벌리 뻗어나가고 있다. 예, 남미로. 예,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찾아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제적 입지를 확장하고 차별화된 글로벌 발자취를 뭐 통해 여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시그나 인터내셔널, 여기 보시면 시그나 코퍼레이션이라고, 이 회사는 다국적 의료 및 보험 회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사를 또 통해서 인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협력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국가에 압도된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십만 명의 개인을 위한 실시간 임상 지원을 신속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하면서, 여기 보면 우리가 미국 다국적 기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인도 직원의 건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인도 쪽에 뭔가 도움을 주는 시그나라는 회사랑 뭔가 또 협업을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해석에 조금 여지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협력을 아마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지, 예,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을 벗어나서 글로벌리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발견을 해 나갈 수 있죠. 그러면 3Q나 4Q 때는 뭔가 유의미한 다른 계약건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점을 말씀드린과 동시에 단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지금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펄슨,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고객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그런 회사답게 그런 쪽으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보유한 고객이 굉장히 많은 거고, 하지만 단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주, 그다음 한 개 도시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메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텔라닥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잖아요, 진짜. 그리고 여기에 뭐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도 협업을 하고 있어요. 팀즈랑 뭐 같이 해가지고 팀즈랑 결합을 해서 그 텔라닥의 플랫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뭔가 결합을 하는데, 저도 그때 읽어봤는데 그 어떻게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는 저도 조금 이해는 덜 가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CEO가 최대 역량을 해당 사업에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앤디 제시가 아무리 뛰어난 CEO지만 지금 소매 사업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애저랑 또 경쟁 관계에 있는 AWS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사업이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이지만 이 원격 의료가 아직까지 메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가 최대 역량을 쏟고 있는 텔라닥과는 차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는 것 반면에 아까도 보신 것처럼 자본에 있어서는 캐시가 점점 지금 딸려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기관들이 적자의 폭이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굉장히 퀵하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마음고생 하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주주로서 제가 보는 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너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굉장히 회사는 펀더멘탈을 굉장히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움직임은 오히려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좋고요. 다만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아직까지 적지 않고, 그게 당분간 그렇게 크게 개선될 여지가 또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번에 어닝콜 뒤에 조금 하락이 좀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다행히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도 너무 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너무 저점에 파는 거는 또 좋은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이 늦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